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.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.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헌주라고 합니다. 곧 이제 또 명절도 오잖아요. 네. 이 명절 너무 싫다. 또 봐야 되나? 네. 안 갈 방법이 없나? 고민하시는 분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. 네. 너무 힘든 관계니까 그냥 끊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. 네. 보면서 싸우는 것보다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요, 참 이게 참 희한한 것이요. 네.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굉장히 좋은 가족들이잖아요. 건강한 가족들. 네. 굉장히 건강한 가족은 모든 걸 다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을 때 다 같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. 뭐 사정이 있으면은 아침 못 먹을 수도 있겠죠. 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무조건 다 모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. 뭐 사정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붙어서 싸우는 가족들 있잖아요. 그런 가족은 정말 잘 뭉칩니다. 명절, 행사, 뭐 할 때마다 무조건 일단 모여야 된다. 우리는 일단 모여야 된다. 이렇게 모인 다음에 너무너무 싫은데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는 거죠.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냐? 그러지 않고 굉장히 싸우게 되고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. 가면서부터 기분이 안 좋은데 가서 좋은 얘기가 오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저도 많은 내담자들이 네. 저한테 와서 전화번호를 뭐 지우고 뭐 스팸을 해놓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 단절을 해놓으면 다시 밀착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내가 이제부터 손절을 해버리겠다 하면은 오히려 다시 어느 순간 전화번호부터 다시 다 저장해놓고 다시 밀착된 관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왜 그런 걸까요? 이게 극단적 단절, 어떤 면에서 극단적 손절은 밀착이라고 하는 지점과 사실은 거의 동의어랑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. 너무 사람을 이렇게 손절하려고 하는 것 토대 자체가 너무 밀착된 걸 의미한다는 거죠. 우리가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분화라는 게 있잖아요.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.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실제 상담 안에서도요. 그러면은 이제 상담 심리사들은 보통 독립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 걸 되게 잘 할 수 있어요. 실제로 숙련된 사람들은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내가 막상 벗어나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뭐 지금 집을 나와서 내 혼자 살림을 차리고 이런 어떤 토대를 진짜 갖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서 되게 행복감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굉장히 생기기 시작해요.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내가 그동안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홀로 설 수 있을까? 라고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벗어나고 싶었던 그 가족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손절이 만만치는 않습니다. 그런 분들 상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많이 있죠. 그런 분들은 마음이 어때요? 일단은 가족이 손절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그 안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. 여러 가지의 갈등과 그 안에서의 비난과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동들이 일어나면서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거의 뭉텅이처럼 이제 있는 거예요. 나하고 이 사람 사이에는 더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토대가 생길 만큼의 뭔가 응어리들이 있다는 거죠. 어떤 분들은 아예 이민도 가세요. 싫어가지고. 확실한 방법이네요. 네, 확실한 방법이죠. 제 내담자들 중에서도 그런 이민을 갔던 분들도 계신데 자녀분이? 네, 자녀분이요. 부모님을 떠나서? 부모님을 떠나서 사실은 부모님을 떠나려고 결혼을 한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20년, 30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. 근데요, 내가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사냐, 뭐 그런 분들도 또 뭐 계실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응어리 있잖아요. 아까 부모님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응어리들 그거를 그 내면에 품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도 굳은 마음으로 손절했다. 연을 끊어서 네. 한 10년을 안 갔어요, 집을. 네. 매년 고민할 것 같아. 네. 그렇지만 10년 안 갔어. 네. 올해도 또 똑같은 고민을 한다면 네. 내가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되게 힘들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. 사실 그분 자체가 너무나 뭐 미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쏘는 가시가 너무 따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만약에 가겠다 그랬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갔을 때 너무 가까이 가지 말자. 엄마한테 내가 갔어요. 그럼 엄마는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오랜만에 그치. 가도 뭐 저녁은 같이 먹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네.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. 엄마 나 저녁은 어디 내가 거기 되게 좋은 맛집이 있는데 나 거기 가려고 그래. 나 거기 갔다 올 거야. 그리고 내가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 짐 내려놓고 붙어 앉아서 또 거기서 막 음식하면서 싸우지 말고 나와서 고향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 사는 집들이
거기서 오히려 추억의 장소들도 있잖아요. 그런 곳에서 내가 조금 떨어져서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. 또 원가족 말고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좀 떨어져도 있어 보고 그리고 왔는데 또 부모님이 또 굉장히 뭐라고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커피도 마시러 좀 읍내도 나가보고 또 시내도 나가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죠? 너무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엉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. 뭐 우리가 TV라든지 뭐 어떤 책을 보면 일순간에 뭔가 같이 화해를 하고 뭔가 나아지고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정도였으면 아마 벌써 화해했을 거예요. 그쵸. 내가 부모님을 정말 보지 않겠다. 나는 진짜 부모님하고 아예 다른 삶을 살겠다.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또 인생의 길인 것 같아요. 인생의 정답은 없으니까. 근데 내가 그 응어리가 아주 많다 하더라도 풀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눠보고 조금이라도 그걸 완화해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땐 좀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화해가 안 되는 사람을 굳이 내가 가서 화해를 해라. 내가 뭔가를 가서 응어리 든 걸 다 풀어라.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. 또 얘기해보면은 뭐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또 표현하고 또 그 방식 그대로일 거란 말이에요. 그냥 뭐 가봐야 또 이게 별게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조금 응어리진 것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단 든다. 내가 그 동기가 일단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계기가? 네,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좀 있으면 바로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 좀 가까이 가보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오히려 그럴 때가 거리를 둘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.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미해결된 감정과 사건들, 경험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. 만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. 부모님이 했었던 방식이 거의 비슷한 방식이거든요. 패턴들이. 그럼 나를 막 상처 주는 방식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가서 대화를 하면 극적으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내가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나 스스로가 아, 부모님이 이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권투 선수들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. 상대의 주먹을 막으면서 주먹에 날라올 때 눈을 감지 않는데요. 그게 되게 중요한 걸 하더라고요. 눈을 감지 않고 맞으면 이게 아무리 주먹을 맞고 있어도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약에 맞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주먹의 그 힘을 좀 많이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. 근데요, 가장 강력한 펀치, 나를 넉다운 시킬 수 있는 펀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라오는 펀치거든요.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카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패턴을 보이고 무슨 행동을 할지를 다 예측하고 가는 것은 조금 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났을 때요, 옛날에 있던 응어리 있잖아요. 역설적일 수 있겠지만 그걸 풀지 않으셔야 돼요. 그걸 풀지 말을 하지 마요? 네.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? 네. 40년이면 됐어요. 40년이면. 그냥 그만하시라니까요. 이런 얘기가 보통 나오면서 뭐. 그것도 좋은 포인트 같아요. 네.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굳이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뭐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그죠? 네, 네. 그러네.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만나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많이 다르지만 가장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의외로 음식입니다. 엄마는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를 좋아해요. 나는 소고기를 좋아합니다. 그러면 이건 서로 다르잖아요. 근데 또 찾아보면 좋아하는 음식에서 닭고기는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가족 모두가 모여가지고 막 그냥 이게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막 엄청나게 갑자기 막 파내기 시작하고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라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얘기해. 넌 어떻게 생각하냐. 최악.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둘이서 단 둘의 시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임상 안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일상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어요. 관계는 일거에 해결되고 일거에 풀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배배 꼬여있는 실처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. 그럴 때는 한 스텝씩 끈 하나 잡고 거기서부터 미세하게 하나씩 풀어나가듯이 조금 더 긍정적인 경험, 일상의 이야기, 너무 가까이 갔으면 어우 아 뜨거 하고 뒤에서 조금 물러서 보는 거, 또 내가 너무나 또 가봐서 어떻게 풀려고 하는데 너무 차가우면은 아 조금 또 따뜻한 데로 가보고 이러한 거리감을 잘 유지하는 것. 어떻게 보면 손절하거나 너무 밀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따로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같이 있을 수도 있는 힘, 그것이 가족관계를 시간에 기대어서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